여러분은 어떤 옷을 즐겨 입으세요? 같은 사람이라도 캐주얼을 입느냐, 정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죠? 컴퓨터 역시 케이스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컴퓨터의 외관을 결정하는 케이스, 그리고 케이스와 단짝을 이루는 컴퓨터의 심장, 파워 서플라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는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담는 상자인데요. 컴퓨터의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케이스 역시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사양의 부품을 이용한 컴퓨터라도 케이스를 어떤 제품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슬림형 컴퓨터로 꾸밀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주변 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빅타워 컴퓨터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게 케이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다만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파악해 두어야 할 특징 및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케이스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요. 빅타워, 미들타워, 슬림형 케이스와 같은 분류가 크기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라는 말은 사실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더 엄밀히 따져보면 ODD 등의 기기를 장착하는 5.25인치 드라이브 베이와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3.5인치 베이의 개수, 그리고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의 크기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빅타워 케이스는 무엇보다 넉넉한 내부 공간 덕분에 많은 수의 하드디스크와 광학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25인치 기기를 4개 이상, 3.5인치 기기를 7개 이상 달 수 있을 정도로 내부 공간이 넓고 ATX 규격의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뒤 길이가 짧은 케이스에는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빅타워 케이스들은 긴 그래픽카드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와 길이가 각각 50cm가 넘는 큰 덩치는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고요. 가격 역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미들타워 케이스는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제일 넓은 케이스인데요. 대개 약 40cm 내외 높이에 3, 4개의 5.25인치 기기와 4개에서 7개의 3.5인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의 케이스입니다. ATX 메인보드와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내부 공간 역시 비교적 넉넉한 편이라 일반 사용자들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들타워 케이스는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인 만큼 케이스의 디자인 역시 다양한데요. 크기는 일반 미들타워 케이스와 비슷하지만 내부 베이 구성 및 외부 디자인이 색다른 제품들도 역시 미들타워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들타워 케이스의 파생형으로 미니타워 케이스도 있는데요. 높이가 35cm 정도로 미들타워보다 키가 작은 케이스입니다. ATX와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미들타워 케이스에 비해서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5.25인치 기기를 1개에서 2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보다 키가 작고 단순한 컴퓨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미니타워 케이스가 높이를 낮춘 방식이라면 슬림 케이스는 높이와 너비를 모두 줄인 방식으로 날씬함을 강조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LP형 슬림 케이스는 조립이 끝낸 상태에 두께가 9에서 10cm로 매우 얇아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작고 세련된 컴퓨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슬림 케이스에는 대부분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와 마이크로 ATX, TFX 파워 서플라이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카드와 같이 확장 슬롯에 꽂는 주변 기기 역시 키가 작은 LP형만 사용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좁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 두께가 얇은 만큼 한 대의 하드디스크와 광학 드라이브만 장착할 수 있으며 좁은 내부 공간으로 인해 컴퓨터를 조립하는 순서와 방법, 내부 선처리 방법 역시 일반 케이스보다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LP형 슬림 케이스는 날렵한 컴퓨터를 위해서 많은 희생이 따르는 데 비해서 일반형 슬림 케이스는 날씬함과 실용성을 절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슬림 케이스는 선택의 폭이 좁은 LP형 주변기기 대신에 일반 주변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미니타워와 LP형 슬림 케이스의 중간인 13에서 15cm 정도로 얇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밖에 슬림 케이스 중에는 홈시어터 PC를 위한 HT PC 케이스가 있는데요. 가로로 높여 사용하는 형태로 AV 기기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여러 부가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와 마이크로 ATX, TFX 파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슬림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케이스의 부가 기능이나 세부 사양은 케이스의 외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요. 그중 먼저 냉각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냉각팬은 컴퓨터의 CPU,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또 파워 서플라이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는 부품입니다. 냉각팬은 대개 케이스 앞에서 찬 공기를 빨아들이고 뒤로 더운 공기를 배출하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빅타워, 미들타워 케이스는 슬림 케이스보다 많은 수의 냉각팬이 기본 장착돼 있거나 사용자가 추가로 냉각팬을 설치할 수 있어서 내부 공기순환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팬의 소음 때문에 무작정 팬의 개수를 늘릴 수는 없겠죠.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큰 냉각팬을 설치해서 소음은 줄이고 냉각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들타워 케이스의 경우 80mm의 팬이 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92, 120, 140mm의 팬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빅타워 케이스 제품 중엔 옆면에 250mm 이상의 대형 팬을 사용한 제품도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케이스는 조립 및 사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케이스 덮개에 고정용 손나사를 제공하거나 케이스 내부의 절단면을 둥글게 말아서 손이 베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처리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인치 드라이브 베이가 케이스에서 분리되거나 측면을 향하고 있는 제품은 하드디스크를 장착, 교환할 때 다른 부품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하드디스크나 광학 드라이브를 조립할 때 나사를 조이기 위한 드라이브가 필요 없이 손으로도 간단하게 나사를 고정할 수 있는데요. 부품의 조립이나 교체가 잦은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앞쪽의 LCD 디스플레이에는 컴퓨터 내부의 온도, 냉각팬 회전 속도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데요. LCD가 달려있지 않은 케이스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시스템 확인과 장식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크기와 모양은 비슷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 살펴본 부가 기능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케이스에 사용된 철판의 두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철판일수록 더 튼튼할 뿐 아니라 컴퓨터 내부의 하드디스크와 광학 드라이브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얇은 철판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철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단위로 T가 사용되는데요. 저가형 케이스는 0.5T, 즉 0.5mm 두께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반면 좀 더 고급 제품은 0.6T, 0.8T, 일부 빅타워 케이스는 1T 철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상품 설명에서 몇 T의 철판을 썼는지 표기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문의 게시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철판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열 전도율이 높아서 내부 열 배출에 유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의 각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흔히 컴퓨터의 심장이나 엔진으로 불립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 역할은 가정에서 공급되는 220V 전기를 컴퓨터의 각 부품이 사용하는 3V, 5V, 12V 등의 다양한 전압으로 바꿔 공급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서플라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커넥터들이 준비되어 있어 메인보드와 CPU, 하드디스크, 또 광학 드라이브, 그래픽카드 등 각 부품들이 사용하는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엔진이 약하면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컴퓨터의 각 부품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파워 서플라이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크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메인보드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ATX와 마이크로 ATX로 나뉘는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 역시 ATX와 마이크로 ATX로 나뉩니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살펴봤던 TFX 파워 서플라이도 있는데요. 마이크로 ATX와 같이 작은 크기로 슬림형 케이스에 사용되지만 활용 빈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간혹 파워 서플라이를 메인보드의 규격에 맞춰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케이스의 규격에만 맞는 파워 서플라이를 고르면 됩니다. 흔히 파워 서플라이를 얘기할 때 450W, 500W와 같이 해당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을 기준으로 말하는데요. 이것은 해당 파워 서플라이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총 용량을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3V, 5V, 12V 등의 전압에 걸리는 전류의 양을 합하여 표시합니다. 사실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할 때 내 컴퓨터에는 어느 정도 용량의 제품이 적당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듀얼코어 CPU, 하드디스크, 일반형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수준의 컴퓨터라면 400W 정도의 파워 서플라이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같이 CPU와 그래픽카드의 소비 전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쿼드코어 CPU나 2개 이상의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용량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일반 사용자들이 소비 전력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대략적인 소비 전력을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의 컴퓨터를 예로 대략적인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볼까요? 혹시 묻지마 파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묻지마 파워는 동급의 제품에 비해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실제 성능보다 출력을 과장하여 표기한 파워 서플라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표기된 출력에 도달하기 전에 작동을 멈추거나 내부 부품이 타버리거나 또 컴퓨터 부품의 고장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제품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전격 용량을 지원하는 파워는 표기된 용량의 출력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격 용량을 지원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파워 서플라이의 부가 기능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조립이 끝난 컴퓨터의 케이블 정리는 매우 성가신 일이기도 한데요. 케이블을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는 모듈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라면 내부 선정리를 보다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파워 서플라이와 컴퓨터 내부의 열을 배출하는 냉각팬의 지름이 크면 소음이 적은데요. 최근에는 120mm급 팬이 많이 사용돼서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간혹 대용량의 파워 서플라이를 쓰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기요금은 파워 서플라이 용량과는 무관하며 컴퓨터 부품이 소비한 전력량만큼 부과됩니다. 하지만 파워 서플라이에 공급된 전기가 컴퓨터 부품에 사용되는 전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생기는데요. 80플러스 마크가 달린 제품이라면 손실되는 전기를 줄여서 전기요금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파워 서플라이 설명에서 액티브 PFC, 패시브 PFC 방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PFC는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는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 즉 무효 전력을 줄이는 회로이며 액티브 패시브 PFC는 이 회로를 구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무효 전력에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전기요금 절약과 더불어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80플러스 마크와 함께 액티브 PFC 회로가 내장된 파워 서플라이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용도에 맞는 케이스를 구별하는 방법과 케이스의 종류에 맞는 파워 서플라이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전격 파워 서플라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니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헬로 PC 다음 시간에 만나요.